가정용 LDM 효과가 있어요. 피부과에 와서 LDM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두 기기 중에 저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피부관리사 주희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주셨던 크라이오소닉과 쿼드세라 티탄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마케팅이 너무 과열돼서 그런지 정말 자잘한 하나하나까지도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LDM은 리쥬란이랑 세트 관리예요. 리쥬란하고 LDM을 해주면 주사 자국이나 엠보 자국을 빨리 없애주거든요. 저도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리쥬란을 얼굴 양볼에 맞아봤어요. 어떤 게 더 진정 재생에 효과적이었는지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우선 두 기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드릴게요. 공통점은 1, 3, 10, 19MHz의 사중 주파수를 사용해요. 이게 피부과에서도 가장 최신형인 LDM 트리플과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중 주파수를 사용하는 두 기기가 가장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은 꽤 있는데요. 가격을 보면은 크라이오소닉은 158만원, 쿼드세라 티탄은 118만 4천원이에요. 정가는 크라이오소닉이 좀 비싼데 중고가로 하면은 크라이오소닉은 80만원 중후반대 구매 가능하다고 하고, 저는 이 쿼드세라 티탄을 공구가로 99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모드를 보면은 두 기기 모두 5가지 모드가 있어요. 탄력을 위한 모드로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부스터 모드부터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크라이오소닉은 진동 기능이 있어서 같은 주파수라도 조금 더 유효 성분을 더 흡수시켜주는 느낌이 들고, 진정 관리를 위한 모드에서는 크라이오소닉은 2중 주파수, 쿼드세라는 3중 주파수를 사용해요. 가장 중요한 4중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드도 쿼드세라는 쿼드세라만의 배열로 1, 19, 3, 10MHz 순으로 교차 주파수가 나온다고 해요. 이게 같은 주파수라도 순서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웰코멧 LDM을 봐도 모드마다 주파수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쿼드세라의 4중 주파수 모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크라이오소닉은 크라이오 모드 기능이 있고, 쿼드세라는 10, 19MHz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 크라이오 모드도 일반 팩을 하거나 데일리로 쿨링 관리를 할 때는 괜찮거든요. 운동이나 러닝 후에 얼굴이 너무 뜨겁고 막 열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열을 빼기 위해 크라이오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서 즉각적으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크라이오 기기는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기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정성 때문인지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요. 또 이게 헤드 면적에서 딱 중앙만 시원해지는 현상이라서 이렇게 할 때 코 옆이나 막 코 아래 이런 이 끝으로 코 아래를 하거나 이렇게 코 옆에 를 하려고 하면은 중앙만 시원하니까 그런 데까지는 관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도 모드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면 크라이오소닉이 더 좋았어요. 제가 이 가정용 LDM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쓰게 되는 모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4중 주파수, 이 기기를 쓰는 이유죠. 그리고 탄력 모드, 진정 모드. 그래서 그런지 이 쿼드세라의 다른 모드들은 사용하지 않게 돼서 흡수 모드에 진동이 느껴지거나, 그래도 크라이오 기능이 있는 크라이오소닉이 모드적으로 더 다양하고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용감을 비교해보면 크라이오소닉은 280g, 쿼드세라 티탄은 240g이에요. 40g 차이인데 쿼드세라 티탄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져요. 크라이오소닉은 이 무게가 헤드 위로 몰려있는 느낌이에요. 관리를 할 때 무게가 위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크라이오소닉은 이 헤드가 넓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꼼꼼히 안 해도 그냥 막 이렇게 돌려도 헤드가 떨어지지 않고 롤링이 편하게 돼서 좋았는데, 쿼드세라 티탄은 헤드가 좀 작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신경 안 쓰면 얼굴에서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헤드도 작으니까 한 부위 한 부위 신경 쓰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줬어야 돼서 뭔가 편하게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 티타늄 소재가 음파 전달률이 더 높다고 해요. 게다가 국내에서 자체 개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해서
대해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라이오소닉은 중국 제조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무상 AS를 2년 제공해주고 있고 코드세라는 무상 AS가 1년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게 더 믿을 수 있는지 개인 가치관에 따라서 한번 잘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도 결론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쥬란을 한번 맞아봤습니다. 원래 리쥬란을 하면 2-3일 정도는 붉은기가 지속이 되고 손주사로 맞게 되면은 엠보 자국이나 주사 자국, 멍이 들 수 있어요. 그때 LDM을 바로 해주면 재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엠보 자국도 빨리 사라지고 주사 자국이나 멍이 안 생기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서 리쥬란을 맞고 LDM도 안 하고 진정팩도 안 하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당일에는 마취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부가 엄청 붉고 엠보 자국이 조금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크라이오소닉 글로우 모드 가장 약한 세기로 반쪽을 하고 반대편을 코드세라 티탄 스페셜 모드 가장 약한 세기로 해줬습니다. 크라이오소닉을 할 때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는데 코드세라는 약간 타닥타닥 하면서 피부 겉을 타겟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LDM 받을 때도 모드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리프팅이나 타이트닝 모드를 받으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고 면포성, 트러블성 모드 쪽으로 받으면 약간 타닥타닥 하면서 피부 겉을 관리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코드세라 티탄 스페셜 모드가 그 LDM에서도 트러블성 관리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약간의 열감도 느껴져서 저에게는 조금 자극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지 붉은기는 크라이오소닉 부분이 더 빨리 진정이 됐습니다. 엠보 자국은 코드세라 쪽이 좀 더 빨리 가라앉았어요. 확실히 리쥬란을 손주사로 맞으면 엠보 자국이나 주사 자국, 멍이 며칠은 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붉은기나 엠보 자국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어떤 기기를 사용해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코드세라를 한쪽이 주사 자국이 좀 더 남아있기는 해요. 진짜 놀랐던 건 제가 한동안 관리를 좀 못해서 관자놀이나 턱에 트러블이 났었는데 코드세라 하는 쪽에 난 거예요. 그래서 코드세라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해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루 만에 붉게 진행되던 트러블들이 진정이 됐어요. 3일차도 보면은 크라이오소닉으로 해준 부분은 거의 다 진정이 됐는데 코드세라를 한쪽은 아직도 주사 자국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근데 트러블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어요. 5일차를 보면은 아직도 좀 주사 자국은 남아있고 딱 일주일차 되니까 리쥬란을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피부톤이 확실히 밝아지고 피부 자체가 엄청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붉은 흔적은 어쩔 수 없지만 트러블도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기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건 어떤 기기를 사용해도 효과는 있어요. 진짜 이 정도면 피부과 와서 LDM 관리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용감을 좀 비교해보면 코드세라는 할 때 뜬뜬 하면서 실제 피부과에서 받는 LDM처럼 피부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헤드에서 열감이 조금 느껴져서 피부가 예민할 때 사용을 하면 더 좀 붉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열감은 탄력 관리를 할 때 좋기는 해요. 피부과에서 받는 LDM도 탄력, 리프팅, 타이트닝 모드 쪽으로 가면은 코드세라만큼의 열감이 느껴지거든요. 또 코드세라가 피부 겉을 관리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19MHz가 추가됐잖아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부 겉을 관리해주는데 좀 그거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피부 겉을 잘 관리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피부 겉에 문제 있잖아요. 피부 요철이나 결, 좁쌀, 그 자잘한 트러블이 한두 개씩 나는 분들은 코드세라 티탄이 더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서 진정, 재생, 트러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크라이오소닉 제품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으로 이 두 기기 중에 꼭 하나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가정용 LDM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피부가 예민하거나 장벽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크라이오소닉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크라이오소닉 제품을 제가 제품 제공받기도 했고 구독자 이벤트이긴 했지만 협업을 해서 영상을 제작했어서 좀 편향된 비교를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제 스스로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두 제품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리쥬란을 맞아보기도 했거든요. 뭔가
그냥 저의 자그마한 걱정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그래서 리쥬란도 맞은 거고, 쿼드세라도 전에 제가 LDM 영상을 올리고 공구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상인지요?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게 정말 좋은지 영상을 준비해봤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내 피부에는 어떤 기기가 더 잘 맞겠다 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